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직류 변환 장치 중에 일종인 리니어 방식의 전원 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습 내용에도 요 회로가 좀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뭐 안정된 전원이 필요할 때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장단점을 포함해서 관련된 회로 기술을 좀 이해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DC 전원 장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 어, 먼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류된 AC 전압 또는 이제 불완전한 DC 전압, 리플을 포함한 DC 전압, 배터리 전압은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제 변할 수 있고요. 방전 상태에 따라서 전압이 좀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포함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정된 DC 전압으로 바꿔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전압, 필요하면 정전류 또는 리플이 작은 전압으로 이제 바꿔주는 그런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종류로는 제너 다이오드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니어 제어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위칭 제어 방식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먼저 제너 다이오드를 이용한 정전압 회로를 먼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너 다이오드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다시피 다이오드의 한 종류인 거죠. 일반적으로 다이오드는 여기 이제 제너 다이오드가 있습니다만 캐소드와 에노드가 있는데, 에노드에서 캐소드로 전류가 흐르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데 제너 다이오드는 에노드에서 캐소드 쪽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 브레이크다운 볼테이지, 다시 말해서 이제 역전압을 조절해서 역바이어스 되었을 때 역전압이 일정하게 브레이크다운 볼테이지가 되도록 컨트롤해서 만든 것이 제너 다이오드입니다. 그래서 제너 다이오드를 사용하는 이제 방법은 여기에 DC 입력 전압을 걸고 이 제너에 전류가 흐를 수 있게끔 저항을 달아서 전류가 제너를 통해서 역전류가 흘리게끔 만들어 주면은 이 제너는 역바이어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너 전압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제너 전압이 비교적 일정한 전압으로 리미트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리미트 되는 그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출력 전압으로 이제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다이오드는 오른쪽 플러스 영역, 하지만 순바이어스 영역에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제너 다이오드는 이제 반대로 역바이어스 걸어주는 거죠. 마이너스로.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제너 전류가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특정한 지점에 이르게 되면, 역바이어스가 되면 특정한 지점에서 항복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이 항복 영역이 제너 전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입력 전류가 제너 다이오드로 흐르는 전류 IG와 출력으로 나가는 전류가 더해져서 입력 전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입력 전류가 제너 전류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입력 전류와 출력 전류가 거의 이제 같아지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제너 전류가 굉장히 작은 전류가 이제 필요하거든요. 보통 이제 수 밀리암페어 이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복 영역에서 동작한다면 출력 전압은 제너 전압과 거의 이제 같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제너와 직렬로 놓여져 있는 저항 입장에서 보면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IN이고
또 IN이 출력 전력과 같아진다고 했으니까 저항에서 소비 전력은 I 제곱 R 와트로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는 저항에서는 그 많은 이제 전력 손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전류가 작을 때는 없겠지만 전류가 2배가 되면 전력은 4배가 되고 전류가 10배가 되면은 100배가 되는 전력 손실이 이제 발생을 되는 거죠. 그래서 효율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입력 전력과 출력 전력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 입력 전압, 입력 전류가 곱해지면 입력 전력이 되고 출력 전압과 출력 전류가 곱해지면 출력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이제 입력 전류와 출력 전류가 거의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이걸 이제 지워주게 되면은 결국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의 비가 효율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효율이 나빠진다는 얘기죠. 결국 그 입력 전압보다 출력 전압이 이제 크면 클수록 효율이 떨어지는 이제 단점이 있는 거죠. 근데 회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두 번째 방식은 실제 이제 간단한 회로로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본 회로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이제 회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이제 입력 전압이 있고요. 입력 전압을 필터링 해주는 이제 입력 커피스터가 있고요. 이건 이제 회로의 동작에는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입력 소스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가까이 붙이는 게 좋기 때문에 이 회로의 입력단에 DC 커피스터를 이제 달아둡니다. 여기 이제 NPN 트랜지스터가 있고요. 그 다음 트랜지스터와 베이스에 이제 OPM프가 놓여져 있습니다. OPM프 플러스에는 이제 제너 다이오드를 걸어서 플러스 전압이 일정한 전압이 걸리게끔 만들어 주게 됩니다. 마이너스 단자는 R1, R2로 출력단에 있는 전압을 분배해서 VS라는 전압으로 이제 분배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었죠. 그 다음에 출력에 이제 커피스터가 하나 놓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출력 전압은 출력 커피스터는 내가 원하는 이제 출력 전압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저항과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놨습니다. 이 저항은 출력 전압을 사용하는 장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왼쪽에 있는 전압이 내가 원하는 출력 전압으로 변환시켜주는 핵심적인 이제 소자는 뭐냐면 이 트랜지스터입니다. 이 트랜지스터는 스위치로 쓰는 것이 아니고 증폭한다 또는 이제 앰프로서 증폭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동작 원리는 일단 KCL을 적용하면 입력 전압은 출력 전류와 베이스에 들어가는 전류로 나눠지는데 이제 워낙 베이스 전류가 작으니까 입력 전류에 비해서 출력 전류와 입력 전류가 거의 같아진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VS 전압은 출력에서 저항 두 개로 이제 나눠졌는데 전압 분배 공식에 의해서 출력 전압을 두 개의 저항으로 나눴을 때 VS 전압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OPM프의 마이너스와 플러스 단자에 걸리는 전압은 각각 따로따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이상적인 OPM프인 경우에는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의 전압이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플러스 단자에 걸리는 전압이 VR로 되어 있었고 마이너스 단자에 걸린 전압이 VS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출력 전압은
좌측에 있는 저항의 식을 이항하면 1 플러스 R1분의 R2 VS가 되는데, VS가 이제 결국 VR이니까 다음 식처럼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출력 전압은 VR이 일정한 거죠. 그래서 저항비만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면 출력 전압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입력 전압이 계속 바뀌고 있다. 그러면 트랜지스터의 컬렉터와 에미터 사이의 전압이 거기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출력 전압이 일정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요 이제 위에 있는 그림에서 보면 이제 내가 이제 정전압이 필요한데 전압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내려가게 되면은 요 비례 관계에 있는 이 저항에 의해서 마이너스 단자에 있는 전압이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OPMP는 이제 증폭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단자의 전압이 내려가면 마이너스 게인이 발생하게 되고, 따라서 전압이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전압이 올라가게 되면 베이스에 들어가는 전류가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VC에 걸리는 전압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전체 입력 전압에서 VC의 전압이 감소하게 되면은 출력 전압은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완벽한 네거티브 피드백, 그러니까 내려가게 되면은 올라가게 되는 결과적으로는 출력 전압을 올려주는 피드백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출력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거죠. 회로도 이제 굉장히 간단하고요. 이 OPMP도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우리 실험에서는 간단한 이제 3단자 IC를 이용해서 쉽게 이 회로를 이제 구현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심플하게 구성이 될 수 있고 안정된 전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트랜지스터의 소모 전력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트랜지스터는 컬렉터와 에미터에 걸리는 전압,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로 이제 구성이 될 수 있는데, 트랜지스터의 전압은 입력에서 출력 전압을 빼주면 되는 거죠. 결국은 입출력 전압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손실이 많이 발생된다. 그래서 이제 효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입력분의 이제 출력으로 계산할 수 있고, 입력은 전압 전류, 출력은 전압 전류를 곱해서 결정할 수 있고, 두 개의 전류가 같기 때문에 결국 효율은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의 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입력 전압이 10V고 출력 전압이 5V면 결국은 효율은 50%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경우에 이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출력 전압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입력 전압이 3배로 바뀔 때 효율은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입력 전압은 당초 입력 전압이 가장 낮은 상태에서 가장 높은 전압으로 한 3배, 3분의 1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입력 전압이 효율이 60%라면 3배가 되었을 때는 3분의 1이니까 20%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입력 전압 레인지가 크면 클수록 불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앞서서 설명했던 이제 리니어 전원 장치는 우리가 개별 부품을 이용해서 하나씩 만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그 용도에 맞게 미리 IC화 시켜서 만든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리니어 전원 장치의 내부 구조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제 IC로 만들어진 거죠. 여기 보시면 22개의 트랜지스터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입력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출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센싱 부분이 되는 거고, 요 밑에는 이제 그라운드로 같이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입력, 출력, 그라운드 이렇게 되어 있죠. 요 중앙 부분이 이제 OPMP 부분이 되고요. 요 부분이 이제 파워 TR입니다. 파워 TR이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파워 TR을 통해서 이제 전류가 지나갈 때 전류를 측정하는 저항이 됩니다.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증폭시켜서 요 TR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전류가 갑자기 흐르게 되면은 이 TR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전류 보호 회로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5V로 되어 있는데 한 개의 IC로 5V, 9V, 12V, 15V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출력 전압으로 고정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다양한 저항구를 만들어서 요거를 이제 떼면은 직렬 저항 값이 되니까 이 출력 전압을 조절하는 그런 단자로 이제 만들어서 요 IC를 이제 실제로 만들어서 생산할 때 다양한 출력 전압으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 놓은 거죠. 5V용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7805입니다. 7805. 여기서 말하는 78은 우리가 이제 플러스 전압에서 사용할 수 있는 IC를 말하는 거고요. 마이너스는 79로 나갑니다. 뒤에 있는 두 자리는 출력 전압을 말합니다. 그래서 7805는 플러스 5V를 만들어주는 리니어 IC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항이 있는데 이 저항은 5V를 사용하는 장치죠. 5V를 7805를 가지고 이제 출력 전압을 7이나 20V까지 가변해서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 가변 저항이 이제 출력 전압을 조절할 수 있는 가변 저항이 되고요. 7805는 이제 상당히 많이 씁니다. 3단자 레귤레이터로. 만약에 이제 7805가 보통 이제 최대 1A까지 흘릴 수 있는데 7805를 이용해서 좀 더 많은 전류를 내가 흘리고 싶다. 그러면 외부에 TR을 달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에 이렇게 출력이 지나가게끔 전달을 해주고 78 시리즈 이제 레귤레이터가 이 TR을 조정해줘서 일정하게 정전압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요 회로는 이제 아까 회로에 과전류 보호 장치가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과전류 보호 장치. 요 회로가 지금 이제 과전류 보호 장치가 들어가 있는 회로인데, 전류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 요 TR을 통해서 여기에 플러스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걸리게 되는 거죠. 이 TR은 PMP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플러스 전압이 인계 전압, 문턱 전압 이상 되면은 트리거 됩니다. O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붙게 되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TR이 무력화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전압 이상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류를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전류 보호 회로가 내장이 되어 있는 회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흘릴 수 있는 전류는 이 TR의 전격과 과전류 보호 회로의 스펙에 맞춰서 정할 수가 있어요. 이 레귤레이터의 형태는 통상 이제 이렇게 TO220 패키지로 되어 있고, D2팩이라고 해서 TO220과 이제 사이즈가 이제 같은 사이즈인데 리드를 표면 실장, 그러니까 SMD로 할 수 있게끔 만든 게 있고, 이거보다 사이즈를 더 낮춘 게 D팩입니다. D팩은 이제 좀 작은 거죠. 그래서 큰 거, 중간, 소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78인 경우에는 플러스 전압, 79는 마이너스 전압. 그래서 7912는 마이너스 12V를 만들어주는 IC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805는 플러스 5V를 만들어주는 IC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리니어 방식의 전원 공급 장치의 적용 예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교류를 사용하는 장치인 경우에는 다이렉트로 이제 쓰지 않고요, 변압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변압기를 사용하는 목적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입력과 출력을 정기적으로 분리시켜 줍니다. 분리라는 것은 그라운드를 공유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무슨 이제 낙뢰라든지 무슨 이제 정기적인 사고가 났을 때 변압기의 오른쪽 편이 안전하게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인체에 접촉했을 때 사용하는 사람이 감전의 위험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를 사용하는 두 번째 목적은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으로 변환시켜 줄 때 이 변압기의 건선비에 비례하는 만큼 전압의 사이즈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뭐 220V를 예를 들어서 10V로 낮춘다 라고 했을 때는 변압기를 220대 10으로 이제 감게 되면은 낮아지는 거죠. 여기는 이제 전파 종류 시켜서 교류를 이제 직류로 만들어 주고요. 이 커패시터가 일정한 DC 전압으로 이제 뭐라고 할까, 실제로 이제 전파 종류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전압이 0까지 떨어지는데 커패시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메꿔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정한 전압으로 이제 만들어 주고, 아까 얘기했었던 리니어 전원 장치가 여기 있고, 출력 커패시터로 전압을 안정화시킨 다음에 내가 사용하는 장치로 갖고 와서 쓰면 되겠습니다. 요 그 변압기인 경우에는 우리가 주파수가 이제 50Hz나 60Hz,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0Hz의 상용 주파수를 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변압기의 사이즈가 굉장히 이제 커집니다. 왜냐하면 60Hz에 대응하는 자성체가 그 강철판을 적증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무겁죠. 효율도 낮고, 그 다음에 사이즈도 크고, 이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입력과 출력의 전압의 차이가 이제 크면 클수록 얘의 효율이 떨어지니까 그만큼 이제 여기서 열이 많이 발생이 되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거를 이제 변환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장점은 리니어 방식의 전원 장치가 니플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 다음에 노이즈도 없고요. 그 다음에 피드백 교환 특성이 거의 선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응답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용하는 장치가 굉장히 안정되고 리플이 작고 노이즈가 없는 소자의 전원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리니어 전원 장치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커패시터는 이제 정류형 커패시터인데, 아까 이제 리플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제 용량이 큰 커패시터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이즈가 커지는 거죠. 전원 공급 장치와 관련된 내용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 공급 장치는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고, 제너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그 리니어 전원을 만들 수 있는데, 역전류가 항복 영역에서 흐르게 되면 정전압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바이어스를 걸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직렬로 연결된 등가정에서 소모 전력이 크고 효율이 낮다. 전류를 많이 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리니어 방식의 전원 장치는 니플 전압이 작고 구성이 간단하다. 부피가 크고 효율이 낮다. 입력 전압과 출력의 전압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효율이 떨어지고 따라서 적합하지가 않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